안녕하세요.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승인입니다. 저희 팍스경제TV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 해외 선물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매일 저녁 10시에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그리고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매매 꿀팁까지 프로그램에 가득 담았으니까요. 매일 저녁 10시에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험난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 목표를 작년보다 조금 더 잘 살기, 부자 되기 이렇게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잘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그 소원 들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 톡 켜시면 아래 말풍선 표시 보이시죠? 채팅창 주르륵 나와 있는 화면 들어가셔서요. 오른쪽 위에 말풍선에 더하기가 그려져 있는 버튼 누르시고요. 오픈 채팅 선택하신 다음 저희 프로그램 제목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쳐주시면요. 팍스경제TV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라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그리고 나름 고수다 하는 분들도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유용한 고급 정보들까지 모두 다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서 2021년 부자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처음 맞는 월요일인데요. 첫 거래일 저희도 방송도 기분 좋게 첫 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본격적으로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송 전에 이분의 계좌를 제가 실제로 봤는데 정말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는데요. 해외 선물 파생 전문가, 일명 해물파전이라고 합니다. 네, 박 셰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셰프님, 오늘 예. 첫 방송인데 떨리지 않으세요? 이거 비슷한 방송을 몇 번 해가지고 네. 떨리는 건 없습니다. 굉장히 전문가다운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요. 뻔뻔스러운 거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딱 들어오실 때 왠지 이라시아이마세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실 것 같이 이 요리사 복장으로 들어와 주셨는데, 예. 아니, 해물 요리사 조금 컨셉이 독특한 것 같아요. 직접 정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컨셉인 건가요? 원래 이 해외 선물이라는 그 상품 자체를 그 네. 주식하시는 분이나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해외 선물, 줄여서 해물 요리사로 제가 해외 선물을 요리하는 그런 셰프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이제 접근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방송 중에 실제 계좌를 봐서 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좌가 굉장히 멋진 분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네, 보시는 분들한테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좀 자랑도 좀 해주시고요. 2021년 남자답게 내가 이렇게 투자를 성공적으로 끌어주겠다 하는 포부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그 해외 선물은 여러분들이 위험하게 느끼다시피 그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작은 돈 가지고도 큰 금액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금 도박적인 그런 배팅보다는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방법으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서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멋진 포부와 또 자기소개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방송은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부터 또 현재 나름 고수다 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챙겨드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만큼 또 실제 계좌에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박 셰프가 방송 중에 매수의 자리가 나오면 바로 매수를 들어가고 수익률까지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드린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저 박 셰프님,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선물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부터 저희가 이제 전문가 나름 하시는 분들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해외 선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해외 선물이 뭐다 쉽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해외라는 말이 붙어 있듯이 해외에서 거래되는 선물 상품인데 그 선물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밭대기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밭대기요? 예. 밭대기가 뭐죠? 이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네. 그 고냉지 배추를 재배하기 전에 네. 봄에 먼저 계약을 하는 거죠. 물건이 논, 땅 이런 거요? 그렇죠. 밭에 네. 배추밭을 통째로 네. 계약을 해가지고 밭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밭대기의 그 요점은 밭의 크기가 아니고 물건이 나오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한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농부 입장에서는 배추가 생산이 안 됐는데 네. 먼저 팔 수가 있고 그 배추가 가을에 필요한 사람은 네. 도매상 같은 경우는 배추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 등락이 가을에 뭐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네. 우려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봄에 먼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선물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 때 서로 물건을 주고 받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거래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일부 계약금만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거래할 때 뭐 주식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물은 한 계약, 두 계약, 세 계약 이렇게 계약 단위로 카운트를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뭐 이제 배추를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것들을 사고 파는데 어떤 것들을 어떻게 사는 건가요, 그럼?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고요. 네. 지금 뭐 농산물 쪽에도 밀, 뭐 귀리라든가 그 대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밭대기 거래. 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소고기, 네. 돼지고기 이런 것도 오. 있고, 소고기도 조금 나누면 이제 살아있는 소, 죽은 소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커피, 오렌지 주스까지도 거래가 굉장히 되고, 다양한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이 금 같은 거, 금 투자도 할 수가 있고, 실버 네. 이런 상품들도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네. 국내 선물이 많이 거래되는 상품 중에 이제 국내 선물이 코스피 200 가지고 국내 선물을 많이 거래를 하죠. 네. 근데 저희는 국내 해외 선물도 선물이잖아요, 또. 사실은 그 코스피만 네. 코스피 200 지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돈육 선물도 있고 금 선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화 선물, 달러 선물, 유로화 선물 뭐 이렇게 있어요. 네,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따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잖아요. 박 그렇겠죠. 셰프님이 직접 매매하는 화면은 어떻게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똑같이 따라 하시려면요, 자, 시청자분들이. 일단 뭐 화면을 보시면 네. 같은 그 HTS를 쓰는 게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하기가 좀 편하겠죠. 네. 그리고 실제 거래를 해보기 전에 모의 거래로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면 모의 거래 신청을 해서 네. 다운받아서 실제로 돈을 입금을 안 하고 매수 매도 해보고 그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 그런 그 현상을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이거 지금 보시고 있는 HTS 화면은 이전에 회사에서 증권 계좌 개설을 하신 건가 봐요? 예, 제가 좀 익숙한 게 그 네. 아무래도 제가 다니던 직장 이베스트에서 제가 1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퇴직한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조금 더 해외 선물을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그만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선물을 하면 내가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전문가님 얼마까지 하루에 벌어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거는 사실 뭐 투자 금액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래도, 몇 억을 네. 투자를 하면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선물은 권하지 않는 거는 좀 도박적인 매매는 좀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얼마까지? 할 때는 네. 좀 도박적으로 해가지고 네. 하루에 막 한 1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번 적도 있죠. 어허. 예. 근데 금액은 뭐 한 2천만 원 뭐 조금 레버리지를 너무 세게 쓰면 그 나스닥이 많이 움직일 때 하루에 네. 10,000불까지도 움직입니다.
MSG 향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1억 5천만 원이나 버셨다고요? MSG도 사탕수수에서 발체를 한 거라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1억 5천만 원까지인 걸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근데 또 요즘이 근초고왕 때부터 돈을 벌어야지 그 연봉에 서울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 이런 정말 좀 슬픈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수익만 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얼마까지 잃어보셨을까요? 비슷한 규모로 잃었습니다. 한 1억 5천까지도 잃어봤습니다. 원금인데 괜찮으실까요? 그거는 먼저 벌어서 잃었기 때문에 본전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뭐 위험성도 있지만 그만큼 수익률도 따르는 게 해외 선물인 만큼요. 저희 박 셰프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경력과 노하우를 갖고 안전하고 재미있게 거래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2021년 즐겁게 수익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수익 내보고 싶다, 정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가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박 셰프에게 질문해서 그 질문들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아니, 해물 요리사, 이 해물이 해외 선물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면 해물이 신선해야 또 요리가 맛있겠죠? 저희가 그쵸? 이 싱싱한 해물을 골라서 또 맛있는 수익을 시청자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전까지 해물 시장 흐름 어땠나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 세계 시장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분위기죠. 국내 시장도 오늘 3% 가까이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해외 시장도 지난 그 12월 31일까지 미국 시장이 거래가 됐는데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마쳤습니다. 네. 자, 오늘도 미국장 개장하기 전부터 소폭 상승해 있는데 이 상승세가 이어갈지 안 갈지는 사실 내일 돼봐야 알겠죠. 조금 위험한 구간을 위험한 뉴스를 좀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오늘만큼은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에 다가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품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그 나스닥이나 S&P 다우 이런 그 지수 관련된 상품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세 종목 다 신고가 갱신하면서 장을 마감을 해가지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좀 이어받아서 약간 상승해 있는 중입니다. 자, 보통 요즘 그 한 1, 2주 전부터 미국 시장의 특징은 먼저 그 장 시작하고 좀 빠졌다가 장 후반에 급격하게 쳐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 신고가 갱신하면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보지 못한 가격을 봤다. 너무 기쁘잖아요. 팔고 싶죠? 아니요,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팔고 싶은데. 사실 팔고 그래서 싶어요. 장 초반에 보통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지다가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면 다시 기관들이 초올린 듯한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전까지 해외 선물 시장까지 흐름 짚어봤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을 이제 박 셰프님과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님, 올해 이제 새해의 시작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이렇게 목표를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S&P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미국에서 각종 전문가들이 이제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 해외 선물 시장도 다양한 상품별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상품별로요? 네. 그러면 그 주요 종목 몇 가지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나스닥. 나스닥입니다. 보시다시피 신고가 갱신해가지고 지금 시간 아직 미국 시장 본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0.5%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신고가 갱신할 때 저항이었기 때문에 이 고점이 어디에서 멈출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자, 현재 조금 미국 시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1월 5일 날 그 조지아주에서 그 상원 의원 결선 투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공화당이 한 석이라도 차지하게 되면 주가가 약간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S&P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다 영향을 주죠. S&P, 다우, 나스닥 다 줄 수 있는데
공화당이 상원을 그 의석수를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네.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조금 좀 방해를 받겠죠. 네. 그렇게 돼서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 그 귀금속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귀금속 시장 금,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골드도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골드 보면은 지금 그 큰 추세로 봤을 때는 그 일봉인데 위에서 고점 찍고 이렇게 쭉 내려왔죠. 그 네. 앞전에 미국의 이제 투자 관련된 기관들이 분석한 거는 2,300달러까지 올라간다. 요게 단위가 네. 1온스당 가격을 표시한 거예요. 네. 온스당 가격인데 온스당 2,300달러까지는 무난히 간다 했는데 2,099달러 찍고 바로 급락을 해버렸죠. 그럼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큰일 난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반대로 네. 너무 고점이다 해서 골드를 미리 매도를 하면 네. 떨어진 폭만큼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은 아무래도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대응 전략을 잘 세워서 매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자, 정리해도 될까요?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네. 골드 차트 보면 오늘 완전히 급등하고 있어요. 그니까요. 2.2% 올랐는데 네. 이 골드는 일단 특성이 미국 달러가 약하면 강세를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안전자산인 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금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의 많은 그 투자자들이 실버하고 골드를 유망 그 투자 상품이다라고 네. 얘기한 이유가 미국이 계속 부양책을 내놓고 달러를 그렇죠. 풀어버리니까 네.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인플레를 커버할 수 있는 금이 각광을 받는 거죠. 네, 그렇군요. 금과 은의 전망도 아주 밝다고. 은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아, 그래요? 은은 네.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기금속이지만 네. 산업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친환경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면서 은에 조금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금값이 올라가면 은값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그 성격이 있는데 네. 거기다가 경기 부양책에다가 또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네. 은 수요가 많아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쫙 은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금, 은, 그리고 귀금속 전망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중국 시장 소식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빅3 통신사가 이르면 7일, 늦어도 11일까지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퇴출이 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계속 미중 무역 갈등이 이어져 온 상태인데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주가 지수가 미국하고 중국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계속 하락했죠. 네. 영향이 있었는데 매도 관점으로 보면 떨어진 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선물에서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중국 관련 이슈들이 터지면 어떤 상품을 좀 어떤 방향으로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둘 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미국 주가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오늘 나온 뉴스는 네. 중국의 통신사 세 군데인가요? 네, 거기를 그렇습니다. 거래 정지시킨다고 했는데 네. 이 뉴스는 미국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네. 오히려 중국 시장,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네. 해외 선물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생 지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트 보면 분봉에서 아침에 약간 하락해서 나왔었는데 네. 시초가에서만 하락이 반영이 되고 사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올랐습니다. 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이런 분위기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시장도 조금 피로감을 느꼈고 여기에 상품별로 타격이 크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피로감까지는 안 느낀 것 같고 네.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미국 제가 갑자기 네. 출해지려고 그랬어요. 네, 밤 늦은 시간이어서 이제 좀 요리를 하시니까 피곤하신가 봐요. 네, 정신 잘 차리시고, 네. 받아주셔야죠. 뭐 피곤한 건 없는데 자꾸 네. 피곤하냐고 물어보니까 아하.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또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요, 계속 부진했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이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오늘 거래를 하신다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좀 거래를 하실 자, 예정이신가요? 일단 그 차트를 봐야 되는데 오늘 벌써 그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가 네. 일봉을 보시면 현재 상황 윗골이 달리고 쭉 밀리고 있죠. 네. 이 흐름대로 따라가줘야죠. 자, 분봉을 보면 자, 한눈에 봐도 빠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반등 나올 때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네. 그 가격은 자, 뭐 점정이는 아니지만 네. 찍어본다라면 49달러 정도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저번 주 목요일에 나왔는데 78만 7천 명으로 2주 예. 연속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예. 또 여기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까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면 선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기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화랑이겠죠.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주가가 그런데, 올라가면? 예, 네. 주가가 올라면 주가지수 선물을 매수를 하면 올라간 만큼 수익이 나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 해외 선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 조금 헷갈렸던 건데 시장이 좋아지면 시장이 좋아진 만큼 내가 베팅을 거기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이 좋아진 만큼 이렇게 수익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계속 손해를 보는 건가요? 반대로 가면 자기가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면 손해를 보는 거고 네. 방향을 바꿔서 다시 매도를 했다. 네. 잽싸게 바꿨다. 그러면 다시 떨어진 만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을 바꾸는 게 정말 그럼 이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은 방향을 어떤 걸 보고 주로 바꾸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그 보조 지표를 많이 보는데, 네. 보조 지표 중에 추세를 좀 읽을 수 있는 보조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추세선도 임의의 추세선을 분봉해서 이렇게 쭉 긋는다거나 했을 때 장중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네. 자, 오늘 그 S&P 지수 이렇게 선만 그어봐도 어떻습니까? 분홍색 선이 추세선 역할을 하면서 쭉 타고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 이날은 매수 관점으로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는 여기 추세선을 뚫고 이렇게 내려오면 네. 뚫리는 지점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바꿔야 되죠. 그럼 그걸 바꾸는 게 정말 매매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단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 매매가 어려운 부분은 네. 기술적인 이런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거의 90%가 심리 때문에 손익이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떨어지는 걸 뻔히 보고도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버티다 보면 네. 손실이 좀 커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올라갈 때도 떨어지겠지 하다 보면 네. 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저희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지금 저희 매수 자리 보고 계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거 하실 예정인데 이렇게. 자, 네. 미국장 개장이 지금 시간에는 그 11시 30분에 우리 시간으로 네. 11시 30분에 개장이 됩니다. 자, 3월 첫째 주까지 썸머 타임이 끝난 시기에는 11시 30분에 개장이 돼 가지고 딱 지금 시간이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11시 반 땡 하면 지금 움직임하고는 뭐 몇 배 더 큰 진폭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들어간다라고 하면 짧은 분봉보다는 네. 오늘 그 한두 시간 뒤에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리스크는 있죠. 그래도 저희가 방송 중에 오늘 첫 방송인 예. 만큼 저희가 노란 톡방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노란 그렇죠. 톡방, 오픈 채팅방,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로 들어와 주시면 오늘 수익 약속하신 만큼 오늘 열심히 조금 매매를 부탁드릴게요, 박 셰프님. 자, 뭐 매매는 열심히 한다고 돈을 벌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길목에서 잘 지켜야 네. 됩니다. 잘 지키고 계신 거 맞아요? 잘 지키는데 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면 나스닥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죠? 네. 횡보했을 때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지받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네. 이게 방향이 아래쪽으로
움직이거나 위쪽으로 움직이거나 네. 이런 방향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방향이 안 나오고 있고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현재로는 올라가다가 쉬었다가는 움직임이라 봐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장 개장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보지만 미국장 개장하고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다. 네. 예. 말씀하신 부분들 오늘 잘 참고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즐겁고 쉬운 매매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해외 선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까지 알아봤고요. 해외 선물에 영향을 미칠 주요 외국 외신들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박재현 캐스터가 미국 현재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준다고 하는데요. 박재현 캐스터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캐스터. 네, 뉴욕에서 나와 있는 박재은 캐스터입니다. 자, 오늘부터 외신 저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꼭 중요한 외신만 쏙쏙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Breaking news. Investors believe the stock market could see headwinds under a Biden presidency. 미국의 주요 투자자들이요, 앞으로 바이든 정권이 왔을 때 미증시가 역풍, 헤드윈즈를 맞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요, 섹터별로 흐름이 좀 상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섹터는 자유소비재, 산업 그리고 금융업종이고요. 또 부정적으로 흘러갈 업종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업종입니다. 한편 월가는 다우지수가 2021년 동안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바이든 정권이 흘러갔을 때 어떻게 과연 증시가 갈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시죠. Household spending growth expectations strengthen, labor market signals are mixed. 네, 소비와 고용 관련된 전망 기사인데요. 먼저 소비 같은 경우는 strengthen, 강화가 될 것이지만 앞으로 고용은 mixed. 즉 혼재된 양상,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흐름이 섞여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시면요. 먼저 소비 지출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는 3.7%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만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올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본 것이 40.1%나 되면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와 함께 소비 지표, 고용 지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WHO approves Pfizer vaccine in breakthrough in developing nations. WHO가 화이자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했는데요. 앞으로 저개발 국가에 보급이 잘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O의 경우에는요, 화이자 백신을 첫 번째로 승인을 했는데요. 백신을 수입하고 접종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좋은 이유는요, WHO가 저개발 국가에게 결정을 하는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백신의 보급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 글로벌 백신 보급 소식에 들썩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글로벌 백신 소식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의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박재현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계속 답답했는데요. 이 박재현 캐스터의 버터가 가득 들어간 발음을 듣다 보니까 제가 미국 뉴욕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 셰프님? 잘 들었습니다. 영어 좀 잘하세요? 예? 지금 포지션을 네? 들어가려고 제가 좀 보고 있어가지고. 아하, 매매 때문에. 자, 예,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저 종목이 그 러셀 2000인데 요 종목은 그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을 지수화해 놓은 종목입니다. 네. 자, 지금 여기 장기 이평선을 뚫고 살짝 내려와서 위로 못 올라가고 있죠. 네네. 자, 좀 더 좋은 자리는 여기 이평선 바로 근처에서 매도하는 게 좋은데, 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자, 2000. 지금 네. 40틱 아래 위로 손절을 걸고 자, 주문을 체결됐습니다. 자, 네. 주문을 이익 실현 손실 제한 이거를 아래 위로 딱 그 세팅을 해 놓으면 네. 제가 앵커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어떤 처리해야 방향으로 지금 진입을 지금 매도를 하셨죠? 했죠. 매도 진입을 그렇죠. 하셨고요. 그럼 얼마 정도 수익 예상하세요, 지금? 한 틱에
종목마다 다 틀린데 네. 자, 여기 상세를 보면 한 틱에 지금 5불입니다. 5불. 5불이니까 40틱, 200불 정도 수익을 기대하면서 들어간 거죠. 200불을 기대한다고 그렇죠.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해외 선물 시장에. 그런데 러셀 2000 조금 생소한데요. 왜 러셀 2000을 지금 선택하신 거세요? 자, 요즘 시장 특징이 좀 어려운 게 그 나스닥이 올라갈 때 다우가 빠지고 반대로 다우가 올라갈 때 나스닥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러셀 이 중소기업 지수는 최근에 부양책 항목 중에 중소기업들을 조금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네. 빠질 때 다른 그 3대 지수보다 훨씬 좀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올라왔고 먼저 밀리는 모양이 나타나가지고 러셀로 일단 먼저 들어갔죠. 네. 그럼 러셀 2000 말고 또 지금 이 시간에 눈여겨보시고 있는 상품 있을까요?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같은 지수를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 네. 어차피 러셀을 매도를 했으면 나스닥도 같이 매도를 하면 네. 러셀을 더블로 때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더블로 때린다. 예, 네. 전문 매도를 용어 했으니까 같네요. 네. 때린 거죠. 네. 자, 그래서 오히려 뭐 골드라든가 오일 뭐 이런 종목 쪽으로 분산해서 거래하는 게 훨씬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그것도 좀 들어가실 예정인가요? 자, 골드를 보면 골드도 지금은 뭐 아주 크게 움직이는 시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좀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한 칸에 200불씩 4, 6, 8, 1000불. 지금 차트는 예, 골드 보고 있고요. 골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골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매수를 잡기는 약간 늦었어요. 늦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밀리는 자리를 네.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럴 때는 자, 선을 쫙 그려가지고 네. 이 선이 아이고 거꾸로 됐네요. 선이 무너질 때를 기다렸다가 매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집중하셔서 잘 보고 있다가 네. 오늘 매수 자리가 그러겠습니다. 나면 네, 잘 부탁드리고요. 해외 선물 맛집인 이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러셀 2000 생소한 종목인데 저희 전문가님은 또 해내십니다. 저희 방송에 함께 하시면 저희와 함께 수익 즐겁게 내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핸드폰 꺼내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채팅방 켰을 때 말구름 표시가 아래 있죠. 여기 누르시고요. 채팅방이 나오면은 오른쪽 위에 말구름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를 또 꾹 누르시고 오픈 채팅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고요. 매매의 기술 해물 요리사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요. 저희 박 셰프님과 제가 메인 사진에 걸려있는 방이 나옵니다. 쉽죠?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러셀 2000도 재미있게 매매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수에 들어갔고요. 예. 다음에 이제 다음 차례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아직 러셀 2000밖에 안 들어가신 거죠? 예, 지금은 러셀 2000만 들어갔고 네. 그 골드를 보고 있는데 네. 골드 오늘 금액으로 따져보면 네. 한 4,820불이나 올랐어요. 어허. 예. 이게 실제 네. 가치가 약 19만 4,200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 실제 안 가치가. 들어가셨잖아요. 예. 한 계약이 그래서 네. 이거는 오늘 2.56% 올랐는데 큰 사이즈로 빅 사이즈 말고도 마이크로 상품이 있습니다. 아하. 좀 위험하다 싶으면 네. 마이크로 상품이 뭔데요? 자, 미니 상품이 있고 마이크로 상품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 증거금을 낮춰가지고 리스크를 증거금은 좀 뭐예요, 그럼? 증거금은 우리가 계약할 때 네. 계약을 이행할 담보금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어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금이라 얘기하는데 계약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있어야지 이거 거래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비싸면 조금 힘들잖아요. 자, 종목마다 다른데 골드를 가지고 네. 마이크로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골드, 마이크로, 뭐 미니 이렇게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마이크로 골드라고 돼 있죠. 요거는 그 이미니 골드보다 10분의 1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빅 사이즈가 이미니 골드가 이미니가 아니고 그냥 골드네요. 자, 골드가 실제 가치로 수치대로입니다. 네. 19만 4,540불인데 네. 그러면 거의 한 2억 정도 되죠. 그런데 증거금이 그럼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거래하려면? 선물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네. 전체 금액을 갖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일부 금액,
11,000불을 갖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거의 20배 조금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한 6, 7%만 가지고 네. 거래를 하니까 자기 원금이 방향이 맞았을 때는 작은 돈 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틀렸을 때는 그 실물이 한 6%만 움직이면 자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도 또 전문가님이랑 함께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좀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거금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그 미니나 마이크로 상품을 거래를 하려면 증거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자, 마이크로 상품은 그 상품마다 증거금이 다 틀린데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1,100불입니다. 네. 요게 여러분들이 실제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골드바 있죠. 골드바 네. 큰 거. 그거 하나가 한 빅 사이즈 정도. 그냥 네. 골드 상품이라고 하면은 저기 마이크로 상품은 그 10분의 1짜리 금을 쪼갠 거죠. 네. 그걸 거래하는 건데 요게 실제 가치가 19,440불이다. 그러니까 네.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불과 한 120만 원 정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위험하게 거래하느냐 안 하느냐는 투자자의 자금 관리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마이크로 한 개가 거래하면 네. 실물을 그대로 골드바 하나 갖고 있는 거 하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거래를 해서 수익을 우리가 내야지 그만큼 네. 또 위험이 큰 만큼 시장에 베팅을 잘하면 또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골드 진입하셨어요? 말을 자꾸 시켜가지고 대답하느라고 아직은 못 들어갔고 지금 들어갈까요? 자, 네. 아니 이거 생방송 골드. 중에 네. 골드 이게 오늘 많이 올랐어요. 500틱이나 올랐어요. 네. 그 5,000불, 5,000불이 올랐다. 네. 많이 올랐죠. 근데 골드는 위험한 게 많이 움직일 때 하루에 10,000불도 움직입니다. 증거금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1,000불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하루에 10,000불 움직이면 몇 프로 움직인 거예요? 1,100%. 거의 100%고 다 네. 움직였죠. 네. 그 정도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골드 네. 말고 그럼 조금 위험 지수가 낮은 걸로 오늘 진입하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골드 말고도 지수 상품 중에도 마이크로 상품이 있고 어허. 통화 상품들은 여러분들 환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미국 달러 대비 뭐 호주 달러라든가 캐나다 달러 이런 통화 상품들이 있는데 요즘 유로화가 가장 크게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네. 여기에서는 유로 FX라는 이름으로 유로화를 거래를 하는데 들어가실 거예요. 볼까요? 네, 한번 보실래요? 자, 이민희 유로는 자, 미국이 부양책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유로화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미국이 그러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니까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유로화는 올라가죠, 가치가. 그래서 반대군요.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미국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격을 표시했기 때문에 지금 네. 1유로에 미국 달러로 1.23 달러를 줘야 네. 1유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점점 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과거에 1.4달러까지 한 2015년도에 1.4달러까지 1유로가 갔었는데 네.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 들어가셨어요? 매수 관점으로? 막 들어가면 안 되고요. 신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매매는 신중하게, 네.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저희 실제 계좌로 지금 생방송 중에 그렇죠.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 돈입니다. 그렇죠. 네, 박 셰프님 제 돈이라서 돈으로 함부로 아니, 박 함부로 하면 안 셰프님 되고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박 셰프님 계좌니까 잃어도 또 크게 저희가 뭐 그렇지 않으니까 얼른 진입을 해서 또 저희 첫 방송인 만큼 크게 제가 수익을 그런가요?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네, 자리 일단은 이 보셨어요? 화면이 노트북이라서 네. 화면이 좀 작은데 제가 매매를 주저하는 이유가 보시다시피 러셀 이미니 러셀 들어갔는데 네. 지금 얼마 정도 수익 보고 계세요? 러셀 2000 아까 들어가셨잖아요. 매도 금방 진입. 20불 수익이었는데 금방 10불 마이너스 됐어요. 지금 움직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예. 괜찮아요. 네, 조금 더 지켜보면 되니까 아직 조금 시간 자, 남았거든요. 수익이 나려면 네. 미국장 개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 11시 방송 중에 30분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저희 방송이 11시 10시부터 11시까지예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잘 움직이는 걸로 수익을 내주셔야 되니까 집중하셔서 이제 조금 시장을 매수를 해주시면 안 참 움직이는 시장에서 좋겠습니다. 수익 내기는 네. 뭐
좀 어렵긴 하지만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10,000원이라도 벌 수 있도록 그럼요. 저희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요. 지금 저희가 재밌게 하고 있는 것처럼 혼자 하고 계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박 셰프님이 아까 엄청난 좀 혜택을 주실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박 셰프님 무슨 혜택 주실 거예요? 오일이 찬스가 왔네요. 오일이요. 오일 들어갑니다. 매도 한번 진입하겠습니다. 매도 진입하셨어요. 자, 오일. 설정을 네. 자, 매도 일단 걸어놨어요. 자, 설정을 팝업창이 안 뜨도록 해놔야겠네요. 자꾸 팝업창이 뜨네요. 네네. 예. 자, 좀 전에 아까 제가 분석했을 때 여기 그 저항대 한 49달러 정도 오면 매도 괜찮다 했는데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약간 저항에 가까워졌어요. 진입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체결이 됐습니다. 오일 크루드 오일 진입하신 예, 건가요? 크루드 오일 매도 한 계약했는데 아직 크루드 오일도 네. 굉장히 빠르지는 않고 뭐 한틱 움직이는데 약간씩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도 또 시장에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시작 전에 변동성이 없어도 조금 거래하기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수익은 내도 2만 원, 3만 원 이렇게밖에 수익을 못 내죠. 2만 원, 3만 원이요? 2만 원, 3만 원이요? 예, 둘 다 지금 수익이 날라 그래요. 자, 10,000원, 15,000원. 예. 네, 10,000원, 15,000원. 예. 네, 그게 어딥니까? 오일 치킨 20불 네. 수익. 아니, 저는 소고기 먹고 싶은데 또 치킨밖에 못 먹겠네요. 한 10만 원만 벌면 그래도 소고기값은 되니까 네. 금세 오일이 40불 수익이네요. 오호, 40불 수익 자, 나고 러셀 있습니다. 25불 수익 중. 네, 수익 예. 중. 네, 한번 차트 보여주세요. 얼만큼 수익 중이신지. 자, 이 차트보다 여기 지금 평가 손익이 보이죠? 네. 예, 평가 손익이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느린 시장입니다, 지금. 네, 그렇죠. 본격적인 건 미국 시장이 열려야 뭐 100불, 200불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한참 됐는데도 러셀 같은 경우 20불밖에 수익이 안 났죠. 그래도 네, 수익이 나고 있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서 계속 매매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 순서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러시죠. 주식은 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은 내가 아직 안 하고 있다.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주식과 해외 선물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필승 기법들 모두 다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 셰프님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해 오셨을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또 이제 돈을 버시려고 하는 중이신 거죠? 파워포인트 자료를 조금 열어야 되는데 제가 괜한 기대를 했네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계속 괜한 기대를 좀 하면서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면서 또 박 셰프님께 퇴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휴대전화 드시고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켜시면 아래 말풍선 표시 보이시죠? 채팅방 주르륵 나와 있는 화면 들어가셔서요. 오른쪽 위에 말풍선 더하기 그려져 있는 버튼 꾹 누르시고요. 오픈 채팅 선택하신 다음에 그 돋보기 표시에다가 매매의 기술 해물 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지금 방송이 1시간인 게 아쉬울 만큼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돈 되는 고급 정보들, 유용한 정보들 저희 박 셰프님이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즐겁고 돈 되는 매매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네. 자,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되셨어요? 예. 네. 해보세요, 그럼. 자, 일단 그 노트북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매매 기술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네. 선물이 됐든 주식이 됐든 분석하는 방법은 기술적 분석은 사실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물 방송을 보면서 저하고 같이 기술적 분석하는 부분들을 배우시면 주식 분석하는데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지지선, 저항선, 뭐 누구나 다 알듯이 이런 부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정할 수 있죠. 전고점, 전저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직전 고점이니까 여기를 뚫으면 더 네. 간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지선 아래쪽에 지지 라인을 뚫고 내려가면 더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네. 있죠. 이것도 실제로 뭐 선 하나 걷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해? 라고 하지만 우리가 선물에서는 특히나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할 자리에서 지지 못하고 무너지면 그 자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수평선 하나만 가지고도 실제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세선,
이렇게 하락 추세선 위쪽으로는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을 상승 추세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선 또한 간단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매매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죠. 네. 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따박따박 이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럼 이제 차트를 좀 보시니까 어렵지 않게 해외 선물에 접근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자, 기초는 다 같은 거인 거죠. 간단한 거지만 요거 가지고 한번 주식에다가 우리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네. 매수 자리를 좀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지지선, 뭐 이평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일이 더 어려울 것 올랐네요. 망했네. 망했다고요? 170불 마이너스가 나버렸네요. 이런. 자, 일단은 울지 주식. 말고, 네. 예, 이게 포지션이 들어가면 눈을 아니, 띄면 안 어떡해요. 되는데, 네. 자, 저 정도는 미국장이 개장하면 금방 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지금은 조금 좀 힘든 상황이지만 예. 미국 시장이 이제 또 개장을 하게 되면 11시 반부터 저희가 큰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주시죠. 예, 삼성전자 가지고 좀 전에 얘기한 거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앞전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그릴 때 이 부분에 정고점이 여기가 저항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빠지려고 하다가 다시 저올랐죠. 자, 매수 관점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 저항대, 정고점을 돌파를 할 때 거기가 짧게는 매수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는데 또 사실 이렇게 크게 치고 가면은 무서워서 매수 잡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이 심리를 좀 배제를 하고 보이는 대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올라간다 하면 매수 잡고 떨어진다 하면 매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다른 분들이 한번 저한테 살짝 질문하신 부분이 네. 삼성전자 얼마까지 갈까요? 그렇죠. 라고 물었죠. 오늘 정말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줄 자, 알았어요. 오늘 83,000원까지 갔는데 저도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팔만전자 그렇게 간다고 했는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주식 거래를 안 하니까 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식에서는. 어허. 근데 분석 방법은 똑같다고 볼 수가 네. 있죠. 자, 우리가 상단에다가 저항받을 수 있는 추세선을 이렇게 짧게 그려보고 좀 긴 추세선도 이렇게 그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버슈팅이 나온 상태다.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안 받고 그 돈의 힘으로 좀 억지로 쳐올린 감이 있다. 억지로 이렇게 쳐올리는 볼 수가 감이 있죠. 좀 더 네. 자, 더- 네. 더 길게 아무리 선을 그려봐도 오버슈팅이 나온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예. 그래서 주식은 또 매수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버슈팅 나온 자리에서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또 해외 선물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요. 셰프님 지금 매수 내역 좀 짚어볼게요. 러셀 2000 매도 진입, 크루드 오일 매도 진입하셨는데요. 예. 지금 어떤가요? 자, 오일은 딱 아까 제가 한 49달러 저항 받을 거다라 했는데 방송이라서 좀 미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정확하게 48.98을 딱 찍고 오, 두 팀 모자랐어요. 네. 거기서 다시 대밀리고 있어서 네. 120불 마이너스고 네. 러셀은 55불 수익 중입니다. 오호. 합해서 겨우 65불밖에 손실이 안 났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 볼 수가 있죠.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방송 중에 이제 청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박 셰프가 오늘은 돈을 잃었을까, 오늘은 돈을 땄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다음날 저희 방송에서도 또 알려드리고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수익률도 대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자, 지금 휴대폰 집으시고요. 많이 사용하시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래 채팅방 있는 화면에서요. 위쪽 플러스 화면 누르시고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즐겁게 매매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는지 어려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정보들 많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소해입니다. 여러분 소처럼 힘차고 즐거운 일 많으시라고 제가 인사를 좀 크게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부자 되소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10시에 만나요.